자, 검토해보죠. 자, 1번 사회계약설이죠. 중요한 논점. 옳은 것 찾는 문제에서 로크와 루소.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공부하는 그 사회 방법이 뭐냐면, 사회는 쉬운 듯 하면서도 막상 그 문제 푸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은 잘 안 익혀져요. 마치 영어와 똑같은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자, 우리 수업 시간 키우로 잡았던 것. 자, 갑을 보시면은 네 번째 줄, 국가가 계약을 위반하면 국가를 재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재구성이 뭐죠? 이것은 저항권이죠. 저항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법론자 홉스, 로크, 루소 중에서 저항권을 인정한 사람은 로크가 되죠. 로크가 되겠고, 을은 세 번째 줄에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일반 의지는 두 글자로 뭐죠? 여론이기 때문에 여론 최초로 쓴 사람은 루소. 또 뭐 일반 의지 또는 일반 의사인데, 일반 국민 전체니까 루소가 되겠고, 먼저 1번. 갑은 국가의 통치권이 신으로부터 부여해서 왕권 신순설인데, 신이 준 게 아니죠. 사회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따라서 이 신으로부터 부여된 건 왕권 신순설이죠. 때문에 자연법 문제는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이제 왕한테 절대 군주를 의미하는데, 사회 계약설 자체가 어때요? 자연법상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거니까 왕권 신순설은 별개의 개념이 되겠고, 두 번째 줄, 갑은 을과 달리 주권이 양도될 수 없다. 우리 주권이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은 불갑은 불가양, 루소죠. 그래서 루소가 직접 민주정치를 강조하게 되겠고, 따라서 이 주권이 양도될 수 없다는 사람 누구죠? 을이 되겠고, 을. 갑은 신탁이니까 좀 전에 저항권이 인정되잖아, 인정. 두 번째 2번, 을은 방금 루소는 주권은 불갑은 불가양이기 때문에 직접 민정치를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또는 뭐 간접 민정치, 5개 우리가 같이 했었죠. 대의민주주의, 의회정치, 책임정치, 정당정치, 뭐 간접 민주정치 5개 동의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간접 민주정치 같은 말로 대의정치, 의회정치, 책임정치, 정당정치. 틀렸죠. 그러니까 을은 이제 루소니까 직접 민주정치가 되겠고, 3번은 갑을 모두 국가를, 작년 시험 문제 포인트, 국가를 자연법상 보장의 수단.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문화에서는 개인과 사회 관계에서는 이것은 뭐예요? 개인을 강조하니까 사회 무시하니까 문제 많이 풀었었죠. 다시 한번, 문화에서도 개인과 사회 관계 나오는데, 개인을 강조하면 사회 무시하니까 사회 명목론 이렇게 썼잖아요. 따라서 사회 명목론과도 관련돼 있고, 따라서 이 법정치의 사회 계약설은 문화 파트에서 사회 명목론. 네 번째, 을은 갑과는 달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때는 당연히 둘 다 모두 국민 주권론이죠. 루소만 군주 주권론이기 때문에, 홉스만 군주 주권론이기 때문에 루소나 로크 모두 국민 주권론. 그러니까 틀린 이유가 달리, 이게 틀렸죠. 달리. 2번, 워낙 중요했던 논점, 우리 옥소리 사건 말씀드렸죠. 일단 보기, 기억의 재청은 형사재판에서만 가능하다. 사실관계 빨리 분석해보면, 먼저 갑은 어느 법 10조 위반 기소, 재판 진행되던 중 갑은 어느 법 10조의 위헌 여부. 그게 어떤 거예요? 판사님, 저 10조 위반했습니다. 근데 10조가 오히려 헌법 위반된다는 거죠. 옥소리 사건과 같잖아요. 따라서 법원이기 때문에 어때요? 옥소리 사건은 간통죄니까 형사법원이지만 법원이 하는 거니까 모든 법원이 가능하죠. 따라서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니까 부랴부랴 달려가는 게 뭐예요? 니은은 기억은 위헌 법률 심판이죠. 위헌 법률 심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잘 되는 제도, 전무후무한 제도인데, 니은 바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되겠고, 헌법소원의 종류, 특히 헌재 권한 5가지 중에서 어때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헌법소원뿐이에요. 따라서 위탄 정권헌 중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소원밖에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 기각됐을 때 하는 게 위헌 심사형 법소원. 자, 그럼 다시 기억은 위헌 법률 심판, 니은은 위헌 심사형 법소원. 먼저 1번, 기억의 재청은 형사재판에서만 가능하다. OX, X가 되겠고, 모든 법원에서 가능하고. 이렇게 제끼는 연습, 소급하면 딱 기분 좋잖아요. 1번이면 제꼈구나, 답이 보이구나, 이런 느낌. 니은, 그러면 입에 갈라지죠. 니은, 위헌 심사형 법소원.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푸는 거죠. 문제 빨리빨리 푸는 연습 아니니까. 세 번째, 기업과 니은은 모두 헌재에서 담당하죠. 헌재 권한이니까. 그 다음에 리을, 법원은, 판사는 어때요? 판사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았죠. 왜? 기각했으니까. 기자는 버릴 기자니까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서를 땅에 던졌죠. 던졌다는 것은 아니야, 간통죄는 합헌이야, 재판할 거야, 이런 경우니까
옥소리가 부랴부랴 현재 간 그 스토리 기억하셔야겠고, 따라서 합헌이라고 결정했죠. 합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각을 하게 되겠고, 3번 정부 형태는 중요하죠. 어떻게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어떻게 본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로 일단 구분하는 것. 대통령제는 남남의 원리,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는 더 러버 연인 관계니까. 때문에 이 나라 선호하는 제도 첫 번째, 의회가 내가 불신임권을 갖는 것에 찬성하니까 대다수가 yes. 두 번째, 여기서만 봐도 의원내각제가 되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 입법부의 의원이 행정부 강요를 겸직하는 거, 겸직 찬성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니까 yes니까 역시 의원내각제가 되겠고, 세 번째, 국가 원수가 의회 다수당에 대한 견제수단 법률안 거부권, 따라서 이때는 거부권, 즉 다수당에 대한 견제수단을 갖는 것에 찬성합니까? 아니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법률안 거부권 등을 이제 부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기업번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쉬운 것은 대통령제죠. 대통령의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단점이 뭐예요? 연립내각 만들어지면 전국이 불안정화됐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것은 대통령제가 더 상대적으로 맞는 문장. 두 번째,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될 때 조정이 어렵다는 것. 왜? 남남의 원리니까 대통령제가 되겠고. 세 번째, 의회에 대한 내각의 정책 책임이라는 것은 날 뽑아준 사람한테 책임지는 거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제 아베가 뭐라 했어, 아베가. 그래서 이제 그 외국 기자들 못해놓고 기자가 이제 이번 일본의 사태에 대해서 총리가 책임질 생각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책임질 일 없다 이거죠. 왜? 국민 나를 안 뽑아줬으니까. 약간 그 특징도 있어요. 일본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아베는 국민이 안 뽑아줬으니까 자기 이제 자민당이 뽑아준 거니까. 따라서 의회에 대한 내각의 정책 책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당연히 의원내각제죠. 따라서 답잡기 쉽지만 일단 이제 의회에 대한 내각의 정책 책임이라는 내각은 의회에서 자기를 선출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 책임지게 되겠고, 네 번째,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 융합정도 높죠. 덜 러버니까. 따라서 융합정도 높고. 4번 정치. 우리 공무원 시험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쉬우니까. 일단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옳은 걸 찾는 문제에서 U는 뭐죠? 넓은 의미 정치로 보는 집단 현상설이죠. 반면에 A는 국가 현상설이 되겠고, U는 집단 현상설, A는 국가 현상설. 그러면 A는 모든 집단에,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이제 A는 모든 집단에서 정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A가 아니라 U가 되겠고, U. 니은 A는 정치를 국가 특유의 고유한 현상으로 인식하죠. 국가 현상설이니까. 세 번째, U는 정치를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때문에 국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정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집단이면 모두. 따라서 맞는 문장. 네 번째, U는 A에 비해서 먼저 문제 안 풀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A에 비해 묶으라 했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따라서 U는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에 유리하죠. A에 비해서 이렇게 푼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때론 가로 묶는 연습도 하시면 좋겠고. 맞는 문장. 법치주의. 법치인데 뭐 워낙 잘 나왔던 원점이고, 틀린 거 찾는 문제에서 갑은 의회에서 절차 거쳐 만든 법이라면 악법도 지키래요. 형식적인 법치죠. 형식적인 법치도 좋은 점인데 형식적인 법치의 문제점이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법에 의한 지배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제 룰 바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일단 좋은 개념에 둘 다 모두 인치에서 벗어났으니까. 두 번째, 히틀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을은 의회에서 만들었더라도 악법이라면 무효. 바로 우리나라 경우는 헌재의 위헌법리 심판이 있죠. 따라서 갑은 형식적인 법치, 을은 실질적 법치가 되겠고, 1번 갑은 악법도 법이라고 본다. 맞죠? 특히 이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고, 악법도 법이다. 두 번째, 을은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중시하며 내용 중시하죠. 을이 생각하는 법치는 현대 법치에 더 적합하고. 3번, 을은 갑과는 달리 통치의 합법성이 아니라 둘 다 모두 합법성을 강조하죠. 근데 따라서 을이 중시하는 것은 정당성이죠. 따라서 이제 이 법률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당성까지 강조하니까. 따라서 이제 정당성 5글자로 국민적 지지. 따라서 을은 갑과는 달리 통치의 합법성이 아니라 정당성을 중시한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방금 말씀드렸던 형식적인 법치도 좋아요. 따라서 갑과 을은 모두 정치 권력의 행사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라는 것.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 되겠고.
둘 다 모두 형식적인 법칙. 다시 한번 형식적인 법칙이나 실질적, 특히 형식적인 법칙이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모두 인치에서 벗어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 맞는 문장. 대신에 이제 이게 악용돼 버리면 히틀러가 나온다는 것. 그건 논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6번. 특히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법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 같으면 저 같으면 실제는 건너뛰어요. 쉽든지 어렵든지 사실관계 분석하는 게 잘못 괜히 꼬여버리면 다 틀려버리니까 뒤까지. 그래서 실제면 이제 건너뛰는 것도 괜찮고. 자, 먼저 어른 판단, 다른 거 다 풀었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문제 풀 때는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한다? 동그라미 하라 했잖아요. 저 왜? 다시 읽을 걸 생각해둬야 돼.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인데 갑 키워드, 을 키워드. 사람 나오면 동그라미 하세요. 왜냐면 다시 두 번째 볼 때 좀 더 빨리 읽기 위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겠지만 안 되면 두 번 읽어야 하니까. 자, 갑과 을은 이혼했고 이혼. 그 다음에 스라의 미혼인 딸, 병 키워드. 입양한 아들, 정 키워드. 어차피 입양은 입양은 우리나라 경우는 입양은 피는 우리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피를 중시하지만 입양은 법정 혈족으로 보는 거죠. 법에서 정해진 혈족 관계로 봐요. 따라서 상속권이 두 개 있잖아요. 낳아준 부모와 그 다음에 길러준 부모.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입양한 아들 정을 두었으며 모친부는 이제 상속순 이순이가 되겠고. 근데 어느 날 갑은 등산 중 실족 사망, 자수성간 갑은 자식들도 자 그러길 바라면서 마치 우리 수업 시간에 연세대 100억 기부 사건과 비슷하죠. 때문에 그러길 바라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 대학 기부, 자필 유언장 작성. 그런데 갑의 사망 후 유언장 찍힌 인장 자, 확인되지 않아서 유언 효력 임을 두고 연대 측과 유족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자 70억에 상당히 돈이 있고. 자, 기업번 유언이 무효라면 어때요? 이때는 법정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럼 상속순위 1순위가 누구예요? 직계 비속이니까. 그다음 배우자가 있으면 공동 상속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배우자는 이혼했으니까 나가는 거군요. 상속권 없고. 상속권자가 누구예요? 1순위 직계 비속이니까 을과 안편과 정이 되는 거죠. 무는 어때요? 어머니는 어때요? 2순위니까 1순위가 있을 때는 상속권 없어요. 따라서 상속권자는 두 명이죠. 병과 정이니까 둘 다 균분 상속이니까 배우자는 0점으로 얹어주지만 배우자가 없으니까 균분 나눠 가지면 되겠죠. 35억씩 갖게 되는 거죠. 35억. 두 번째 유언의 효력과 상관없이 을과 무는 을은 이혼했기 때문에 무는 제2순위니까 상속을 갖지 못하죠. 맞고. 그럼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는 맞으니까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야 돼. 문제 빨리 풀어. 이 정도 문제는 한 12, 3분 내 풀어야 돼. 12, 3분 내.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읽지 말고 맞췄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다 읽지 말고 딱딱 치고 넘어가는 연습. 세 번째 유언이 유효라면 그럼 어때요? 이때는 우리 특히 유리부는 뭐죠? 유언하더라도 일정한 돈 남겨두세요. 유언 자유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어차피 유리부는 우리가 상속순위 1순위는 어때? 1순위 상속순위 1순위는 자기가 가져갈 상속분의 2분의 1. 2순위나 3순위는 누구예요?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자기가 가져갈 3분의 1이고. 그다음 4순위 상속순위 4순위에 사촌인의 반결정은 상속순위 4순위 사촌 이내 반결정은 유리분이 없다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해봐야지. 이제부터 문제 만들 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만약 출제 위원을 하더라도 유리분 문제에서는 누굴 내야 돼요? 직계비속밖에 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순위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를 내기는 힘들어요. 문제 낼 때 3분의 1이니까 3분은 3자로 나눈 것은 잘 안 나눠지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빨리 풀어도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객관식이라면 어떻게 민법이라면 숫자를 바꾸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사회이니까 유리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1순위를 내는 거죠. 직계비속. 따라서 이제 이때는 유리분은 자기가 가져갈 상속분의 2분의 1 그놈의 유언장 때문에 한 푼 더 못 가져가게 생겼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래도 자식인데 유언하더라도 일정한 돈 남겨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유언이 유효라면 유리분 반환 청구는 몇 사람? 두 사람이죠. 자식들이니까 병과 정 얼마씩 가져가는 거예요. 절반이니까 35억의 절반 17억 5천만 원씩 가져가게 되는 거죠. 17억. 그러니까 만약 유언장이 없었으면 35억을 가져가니까 유언장이 있었기 때문에 절반 가져가는 거죠. 17억 5천만 원 가져가게 되는 거고. 때문에 그 학교 측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고. 네 번째 기억은 유언의 내용이 아니라 유언이 갖춰야 할 형식적 뭐랬죠? 요식주의죠. 일정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 요식주의라는 것 맞고. 7번 대표자 결정 방식이니까 올해 지금 선거가 있으면 오늘 사전 투표 하잖아요. 선거 제도는 계속 나오니까. 자, 대표자 결정 방식 특징인데 옳은 것. 일단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사실은 빨리 분석하는 거죠. A는 그래서 일단 비례대표죠. 왜? 정당에 투표하면 그 득표율에 따라서 이것은 비례대표제가 되겠고 B는 세 번째 줄 가장 두 번째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 뭐죠? 이것은 다수대표죠. 다수대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자가 대표가 되는 다수대표니까 소선거구제랑 연결되는 거죠. 소선거구제면서 다수대표제.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예전에 조국 교수가 주장했던 결선투표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1, 2위 후보를 두고 두 번째 투표니까 결선투표를 하자는 거죠. 왜? 국민적 지지를 정당성을 더 확보하고자 정당성. 따라서 1번 C는 1차 투표 최다 투표자가 때론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죠. 맞는 문장이 되겠고 2번 B는 자, 소선거구제는 A에 비해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소선거구제는 뭐예요? 가장 경쟁이 치열하죠.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뽑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많이 죽겠죠.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예요?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더 커진다는 거죠. 따라서 비례표는 뭐 비례표? 비례표는 당연히 득표율과 의석률이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B가 아니라 A죠. A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예요?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때는 비례표. 이번에 봐봐. 이번에 지금 선거 때 이번에 저도 지금 사진 투표 안 했는데 다음 주도 또 수업이 있다 보니까 또 할 시간도 없는데 뭐 이번에 노란 종이에 비례표 용지가 몇 장? 54세, 50cm가 넘어간다면서요. 아니구나. 50개가 나왔 50개? 50개 나왔어요. 비례표에 정당이 50개가 나왔다던데. 그러니까 뭐 키가 막 그러니까 이게 그냥 컴퓨터를 못 넣어요. 수작업을 해가지고 찢어지니까 가지고 일일이 수작업. 원래는 우리나라 경우로 수작업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만큼은 기계로 하면 안 되고 기계는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계 대통령 선거만큼은 반드시 보면 손으로 다 일일이 정리 3, 4일 걸려도 중요한 선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18대 대통령 박근혜 모두 다 조작이라 하잖아. 조작. 그러니까 이제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버리니까. 그럼 다시 원점. 근데 이번에 보면 어때요? 왜 이번에 비례표 정당이 이번 연동형 비례표제니까 결과적으로 아마 이번 정당 수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최소한 한 5개, 6개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신정당이. 왜냐면 어차피 비례표니까 근데 이번에 누구냐 안철수도 어때요? 지역구 출마 안 시켰잖아요. 왜? 어차피 당선 못 하니까 비례표만 얻겠다는 비례표. 그래서 이제 50개 정당이 된다는 못 봤는데 50개 정당이 나온다는 건데 뭐 그다음 누가 나왔어요? 그거 예전에 대통령 나왔던 사기꾼. 막 결혼하면 막 1억씩 준다는 거. 배당금 있잖아요. 배당금. 누구예요? 그거? 허경영. 저는 처음에 허경영 높게 평가했는데 보니까 사기꾼이라는데 보니까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굴려가지고 또 이상한 약간 사이비 같은 종교적인 건데 자기는 돈 하나도 없으면서 막 돈 다 써버리려고 하죠. 허경영이죠.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례표제가 뭐예요? 비례표제가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3번 B는 C에 비해서 B와 C인데 소선거구가 결선투표니까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진 게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2차 투표, 결선 투표라는 C가 되겠죠. 때문에 대표성은 높은 것은 B가 아니라 C가 되겠고 또 선출 절차가 복잡한 것도 당연히 두 번 하니까 당연히 결선 투표가 복잡하고 C가 되겠고 B와 C는 A에 비해서 당선자가 국민대표가 아닌 BC는 A에 비해서 당선자가 국민대표가 아닌 정당대표는 뭐예요? 좀 전에 비례표죠. 비례표. 따라서 BC가 아니라 다시 한번 틀린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고 선출 절차가 복잡한 것은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국민대표가 아닌 정당대표로 전락할 우리가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은 바로 A죠. A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A는 BC에 비해서 의회 다수파의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 더 불리하죠. 비례표. 아까 50개 나온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심상정 대표가 어때요? 연동형 비례표를 확대시키자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지역구에서 득표율은 높은데 의석률이 낮은 그런 정당한테 비례표 자리를 주자 이거예요. 연동형 비례표. 연동이라서 뭐냐면 지역구에서 특히 정의당이죠. 득표율은 높아요. 근데 의석률이 1등을 못하니까 2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당들한테는 비례대표를 몇 개 더 주자는 겁니다. 아쉬우니까. 마치 패자부활전처럼 그게 연동형 비례표예요. 이게. 따라서 당연히 A는 BC에 비해서 의회 다수파가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에 더 불리하죠. 불리하다는 것. 의석수를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불리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오히려 소선거구제는 경쟁 치열하니까 큰 정당한테 유리하고 결선 투표도 마찬가지. 선거 두 번 하니까 돈과 조직 싸움이잖아요. 따라서 이때 의회 다수파한테 비례표제가 불리하고 수업 시간에 비례표제의 단점이 뭐라 했어요? 정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 불안정. 특히 그래서 이제 비례표제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8번. 8번은 이제 그 법률 재개정 절차 워낙 중요한 논점이죠. 이거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법률 전문 보충규제 봤던 것처럼 기억은 정부 제출 법률은 당연히 국회에서 하기로 약속했는데 정부도 한대요.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덜러버 연인관계에서 가능하죠. 의원 내각제 요소가 되겠고 거부권은 거대니까 거부권만큼은 대통령제가 되겠고 이건 의원 내각제 맞고 두 번째 니은 뭐죠? 상임위원회죠. 예전에는 본회의 중심인데 지금 뭐죠? 위원회 중심주의니까 따라서 니은은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합의체라는 것. 그 다음 디귿이랑은 이제 본회의인데 본회의 통과되려면 과죠. 과가 뭐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그 다음에 4번 대통령 재의결 되기 위해서는 과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따라서 법률안 거부권에 의해서 대통령은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가 돼요? 법률이 되니까 리을은 거부권인데 다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했었잖아요. 법률안 거부권은 only one이기 때문에 재의결 과 플러스 3분의 2로 통과된 법률안은 이제는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를 해야 돼 이제는. 따라서 다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계속 갖고 노는 거니까. 따라서 헌법상 법률안 거부권은 only one. 그 다음에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20일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20일. 헌법은 immediately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왜? 국민투표로 통과됐으니까. 따라서 이제 문제 풀 때 조심, 또 문제 나갈 건데 법률과 헌법 구분하는 문제. 일단 중요한 것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민들에게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헌법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헌법과 법률 구분하셔야겠고 즉시가 아니라 20일. 그 다음에 9번 옳은 것은 불법행위 파트, 특수 불법행위. 딱 사례 옳은 것은 일단은 A, B 딱 보니까 과실, 사실관계 빨리 분석해야겠죠. 첫 번째 A가 사장 딱 사용자 책임 나오잖아요. 각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다음 A가 사장으로 있는 커피 전문점 알바, B가 실수니까 과실이 있네요. 그죠? 자, B가 실수로 뜨거운 음료 쏟았고 옆에 손님 다쳤고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되겠고. 두 번째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 C, D, E는 17살이니까 우리 어떻게 불법행위 책임 능력은 중학교 이상 만 12, 13세 되면 불법행위 책임 능력이 있죠. 때문에 17세 같은 반 친구 F 집단 폭행 공동 불법행위죠. 같이 집단 폭행이니까. 당시 C는 망을 보았고 망 본 놈도 어때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망 봤기 때문에 남은 놈이 어때요? 두 놈. C와 E가 자신 있게 때린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무원 준비할 때는 이렇게 또 주말에 지금 술 먹으면 안 돼요. 주말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시험 볼 때까지는 이제부터는 이제 스님이 돼요. 스님. 여러분께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께서는 이제 공부할 때 막 감정 코로나 신경 없고 벚꽃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공부할 때는 여러분 머시너리 문제 푸는 기계들이에요. 다 모두 문제 주세요. 오늘도 주세요. 또 풀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감정 컨트롤 돼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 힘든데 저는 좋아하는데 제가 써놨어요. 저는 책에다가 I'm 머시너리 빨리 문제 주세요. 배고파요. 문제 풀고 싶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감정이 더 기분 좋던데 나는 기계구나. 나는 감정이 없어. 다시 원점. 따라서 이때는 망본 놈도 어때요? 특히 그다가 나중에 혹시 이제 친구랑 같이 있는데 옆 친구가 옆에 있는 테이블 손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한다? 아, 배 아파 하고 택시 타고 얼른 집에 오라는 것. 망보면 안 되니까. 따라서 망본 놈도 당연히 나쁜 놈.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 F가 크게 다쳤네죠. 안타깝고. 자, 그럼 먼저 1번 A는 과실 책임, B도 뭐예요? 과실 책임이죠. 우리 민법에서 그 무과실 책임, 절대적 무과실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 책임.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 책임만 절대적 무과실 책임이죠. 나머지 다 모두 과실이에요. 따라서 딱 첫 번째가 절대적 무과실은 과실이 없어 책임지는 경우 공수,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 책임. 그 다음 두 번째 조심할 게 개새끼 주인은 동물 소유자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동물 소유자 주의해 두셔야 돼요. 법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공작물, 수목의 소유자는 절대적 무과실 책임 그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새끼 동물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는 건 아예 규정이 없으니까. 따라서 1번 A는 과실, B도 종업원도 과실 책임지며 B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죠.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고의는 없지만 과실이 있으니까 불법행위가 되겠고. 두 번째 C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본 자체가 어때요? 이것은 이제 우리 형법에서 정범, 도와줬다 해서 이제 정범이라 하는데 방조범이라 해가지고
책임져요. 헌법도 책임져요. 그래서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까지 다 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 형사상 책임 다 있죠. 그 다음에 역시 F의 부모는 이제 맞은 친구, 맞은 학생의 부모는 당연히 CD 모두에게 공동 불법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때 이제 공동 불법행위 묻는데 만약 근데 얘들이 돈이 없으면 부모한테 이제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부모한테 일반 불법행위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따라서 얘들은 이제 CD는 이제 그 책임 능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책임지는데 없으면은 이제 부모한테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겠고 물을 수 있고. 자, 그러면 4번 CD의 부모들은 방금 이거 감독 및 교육 여부에 관계없이 손배 책임 지한다 책임 지는 경우죠. 몇 번? 일반 불법행위. 따라서 특수 아니에요. 특수는 이제 얘들이 미성년자가 바보일 때 부모가 책임지는 게 특수 불법행위이지 얘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것.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민법의 원칙 다시 한번 민법의 원칙인데 근대 민법과 현대 민법 구분하셔야겠고 딱 힌트 나와 있잖아요. 미줄 을은 계약이니까 뭐예요? 계약 공정의 원칙이죠, 뭐 이거. 그래서 을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례 스토리가 뭐예요? 최저임금이 그 아래 5,210원대인데 얼마? 3,000원밖에 주지 3,000원만 받은 거니까 계약이 공정하지 못했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 공정의 원칙이 되겠고. 그다음에 11번 이런 문제 잘 푸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실수하냐면 그 화살표를 잘 보시면 그 당구장 표시 화살표는 견제의 권한, 견제니까 문제 풀 때 그냥 화살표 행사하면 만약 위헌 법리 심판 제청권이니까 이거 판사가 헌재한테 하니까 그럼 C가 뭐가 돼요? 법원이 되겠고 B가 헌재가 돼버리니까 뭐 말이 안 맞잖아요. 따라서 이제 견제니까 견제는 외우는 게 아니죠. 이해하는 거죠. 왜? 위헌 법리 심판 제청권 법률이죠. 법률 그다음 제청권 힌트가 다 있잖아요. 법률 제청권이니까 법률이 누구 국회에서 만들었으니까 제청권은 누가 판사가 하는 거니까 판사가 법률이 헌법 위반되니까 헌재에다 갖다 준 거니까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었고 채청권은 법원이니까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럼 C가 뭐가 돼요? 사법부. B는 뭐가 되죠? 입법부. 그럼 A는 행정부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하는 것. 그럼 사법부, C가 사법부, B는 입법부, A는 행정부. 기업법 B는 이제 국회인데 입법부인데 기억이 행사되면 해당 법률 개정한다 아니죠.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 개정해야죠. 제청했지만 헌재에서 합헌 결정 나오면 고칠 필요 없어요. 따라서 언제 헌재의 위헌 결정 시 헌재의 위헌 결정이 되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줘야죠. 따라서 이제 헌재 위헌 결정 시 1, 2번 틀렸고 두 번째 B는 C에 대해서 입법부는 C 바로 사법부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 행사할 수 있죠. 탄핵 대상자가 누구예요? 탄핵 대상자 바로 나와 있죠. 탄핵 대상자 423이 누구예요? 행정부의 4명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갑부장 대통령 423 4명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갑부장 2 사법부, 헌재재판관, 법관 3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노래 가사처럼 계속해서 숙달하셔야 돼요. 사회를 그냥 봉사 묶고 잡지 말고 보통 학생들이 사회에 실리는 친구들이 보면은 그 실수한 게 뭐냐면 그 한 문제 하시면서 혹시 왜냐면 그 법학은 법정치는 공무원 시험에 수능처럼 나오지 않아요. 수능은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단순하게 문장 형태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423 그래서 이제 그래 문제 딱 풀 수 있잖아. 이거 당연히 판사니까 탄핵소추권 판사를 대상으로 헌재에다가 탄핵소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면권은 죄를 면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형사법원에서는 길티 판결 받았지만 대통령께서 풀어주는 거니까 자 C가 A, C랑 것은 사법부, A는 행정부인데 반대로 돼야겠죠.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사법부가 행정부 쉽게 말하면 이제 조국 교수가 만약 유죄 판결 받았다가 대통령 사면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모두. 그때 이제 사법부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니까 A가 C를 견제하는 거고 네 번째 C는 사법부는 A는 뭐예요? 행정부니까 행정부의 명령이 뭐죠? 행정부의 명령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이니까 근데 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들었죠. 규칙은 지자체에서 만들었으니까 중앙정부가 한 게 명령이요. 지방정부가 규칙이니까. 그러면 명령규칙의 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권 이게 바로 뭐예요? 명령규칙 심사권이죠.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이고 단 최종적인 심사권은 누구? 대법원. 따라서 이것은 이제 그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이기 때문에 C는
바로 이제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겠죠. 때문에 명령 규칙은 행정부가 만들었죠. 따라서 처분은 뭐 전주시장의 처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맞는 문장이 되겠고. 12번. 자, 옳은 법적 판단 딱 보니까 근로계약서 보니까 자 17세니까 을이 연소자가 되겠죠. 연소자. 최근에 역시 근기법의 예상 문제가 뭐예요? 근로시간이 바뀌었죠. 특히 연소자는 하루 7시간 같은데 일주 5, 7에 35니까 35시간이고 연장 근로는 하루 1시간씩이니까 총 5시간만 연장하니까 총 40시간까지만 일을 해야 돼요. 작년 하반기 때 바뀌었으니까 근로시간, 특히 연장 근로가 바뀌었어요. 근데 총 시간 다시 한번 그 연소자 18세 미만 첫 번째 하루 7시간 갔죠. 근데 이제 법정 근로가 5일 금요일까지니까 5, 7에 35 이제 40시간인데 35로 줄었고 그 다음에 연장 근로 토요일까지 해서 6시간인데 1시간 줄였죠. 금요일까지니까 총 5시간. 자, 기업번 의뢰 업무 내용은 업무 내용이 때 몇 번? 그 2번 있죠. 참고 정리 청소년 보호법에 제출된다 아니죠. 청소년 보호법에는 어떤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술집 같은 데지 참고 정리도 않고 돈 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정도 먼지는 마셔준다 했잖아요. 수업시간에서 이 정도 먼지는 먹어야지 돈 버는 것도 먼지 좀 먹어야 좀 공기가 좋은 거 아니니까 참고 정리 따라서 이때는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두 번째 니은 의뢰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니까 7시간이기 때문에 보니까 1시부터 3번에 1시부터 8시까지니까 7시간이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휴게 시간이니까 6시간만 일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법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뭐죠? 우리나라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만 인정하고 있죠. 부당노동행위가 뭐예요? 근로삼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따라서 자 6번에는 6번 기타 을은 회사 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파이어 해고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근로삼권 중에서 딱 10건을 침해한다는 거. 시험 문제 특히 단체 교섭권 아니에요. 정확히 보셔야 하는데 가끔 뭐 부당노동행위인데 단체 교섭권이 침해됐다 아니에요. 단결권이죠. 이것을 웰로우드 컨트랙 환경계약이라 했었죠. 환경계약 뭐가 돼요? 무효라 했었잖아요. 무효.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만 인정이 돼요. 따라서 이때는 어떤 거? 근로삼권 중에서 딱 10건 침해했다는 거 조심.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리 임금 청구는 권리만 발생하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죠. 13번. 자, 민주주의 원리. 첫 번째 민주주의 제도 원리죠.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뭐 법치주의, 입헌주의, 권력분리, 국민주권 다 나오죠. 자, 민주주의 제도 원리인데 첫 번째 가는 자 국가 권력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이기 때문에 뭐죠? 입헌주의가 되겠고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줄 궁극적인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뭐죠? 국민 주권의 원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민주주의 하나의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제도 원리죠. 따라서 가는 입헌주의, 나는 국민 주권. 자, 기업반 가는 간접 민주제가 아닌 직접 민주제 부합된다. 그렇지 않죠. 이것은 둘 다 좋은 제도죠. 단지 직접 민주제는 이제는 땅도 커졌죠.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간접 민주로 오는 거지. 뭐 전 세계 대다수 나라가 간접 민주인데 입헌주의 다 모두 헌법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특히 뭐 영미법은 불법이지만 다 헌법이 있어요. 단지 거기는 판례를 중시한다는 것뿐이지. 따라서 기억이 왜 틀렸어요? 둘 다 모두 부합이 되는 거 둘 다. 따라서 직접이나 간접 모두 입헌주의 강조하고 있죠. 맞는 문장. 두 번째 나 근데 우리 3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인치에서 법치로 오니까 이게 되겠죠. 바로 인치에서 벗어나면서 민주주의가 싹 되면서 민주주의 제도 원리로서 법치주의, 입헌주의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죠. 따라서 근대 이후 발달했죠. 물론 현대 와서는 더욱더 발전되는데 근대 이후 발달했으며 둘 다 모두 해당돼요. 가나 모두 근대 이후 발달했으며 국민 자치 이념을 지향 잘 보셔야겠죠. 지향이에요. 지향 아니에요. 지향은 멈춘다는 거니까 문제 풀 때 정확하게 지향 하면 틀리니까 지향은 멈춘다는 거니까 따라서 국민 자치 이념을 지향하고 디귿반 가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형식적인 법치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이 되겠고 법의 지배는 룰 오브니까 오브 플러스 명사는 주격이니까 이것은 법이 지배한다는 것으로서 입헌주의나 국민주권주의도 둘 다 모두 법의 지배 즉 두 번째 룰 오브 로우니까 법이 지배하는 것을 지향하는 거죠. 때문에 가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가나 모두 법의 지배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자, 좋은 말이니까. 그럼 가나는 모두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 방지하고자 한다. 점점 쓰세요. 점점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능에서는 뭐 이렇게 주면서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점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민의 기본권 보장.
14번 행정소송의 종류 네 가지죠. 항당 민기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죠. 항당 민기에 행정법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항에는 취무부, 행정소송이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은 뭐예요? 행정심판은 취무의가 되겠고, 행정소송은 항당 민기에 취무부니까. 그러면 먼저 왼쪽에 소송이잖아요. 이건 이제. 자, 먼저 소송의 종류니까. 왼쪽에 A 도지사 갑은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거부했고, 도의회는 거부된 조례안에서 재의결을 했고, 자, 도지사 갑은 대법원에 대해서 소송. 이것은 뭐죠? 같은 지방간의 다툼이니까 항당 민기의 기관 소송이죠. 헌재의 권한쟁의는 다른 지방이기 때문에 전주시와 중앙정부의 다툼은 권한쟁의지만 같은 지방 다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은 헌재 권한쟁의지만 같은 지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 소송이요. 그다음 오른쪽은 뭐죠? 거기 끝에 세 번째 을은 정보 비공개 처분,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로 관한 소송이니까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이니까. 그래서 이제 항고소송 중에서 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되겠고. 자, 15번 한 문제 바꿔봤는데 이 문제 틀리면 다시 그 보충 보셔야 돼요. 딱 보니까 뭐죠? 그림 보니까 검사란 말이 없어도 돼요. 검사 말 없어도 끝에 왼쪽에 10시 방향에 배심원이 나왔기 때문에 형사재판이에요. 원래는 그 검사석과 이제 변호인석, 피고인석 이게 없어도 풀어야 한다는 거. 딱 배심원만 있어도 이것은 형사재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리 판사 3명 있잖아요. 뭐죠? 합의부 사건이죠. 합의부. 판사 혼자 했으면 단독 판사고, 판사 머리박 수가 3개면 합의부 사건. 판사 앞에서 판사 머리박 3개도 하면 안 돼요. 법정 모독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업 저랑 못 만나요. 따라서 자, 기억은 이 형사 배심원 제도는 뭐예요? 이것은 국민의 민족 정당성을 기여한 거지 재판의 효율성과는 관련이 없죠. 따라서 국민의 보편적 기억번 보세요.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한 판결이 이루어지겠죠. 왜?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의 참여로 사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것 때문에 사법부에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제도니까. 두 번째 2번 지난번 작년 놔두었죠. 작년 숫자가 나왔었는데 법정형이 자 앞글자 사무무 스무무 사무무 몇 명? 9명이죠. 두 번째 세 번째 그 외 기타 사건은 몇 명? 7인. 그럼 네 번째 줄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 공판 준비라는 것은 예전에 이것도 공판 준비 절차도 2000년대 오면서 만들어졌어요. 그전에는 검사랑 변호인이 어때요? 그냥 재판 바로 열리니까 판사가 미쳐버리죠. 왜? 둘 간에 맨날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판 준비 절차라는 것은 공판하기 전에 미리 서로 어때요? 의사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투겠다? 이렇게 하겠다. 서로 이제 왜냐면 처음 만나면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먼저 너네들은 이거냐? 나는 이거다. 또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면 재판할 때 좀 더 쉽게 하는 거니까. 근데 공판 준비 절차에서 미리 준비하는 절차에서 공소사실 주요 내용을 인정한 때는 이번 정주정 봐봐요. 대단한 놈인데 왜? 정주에 어떻게 보면 약식기소 있잖아요. 약식기소. 그러면 왜 똑똑한 놈이냐? 똑똑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이제 사람이 똑똑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써요?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피해자랑 합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하니까 같아요. 원래 검사 앞에서는 다 인정하면 검사도 어때? 측은지심. 그러니까 이제 기소하지 않고 약식 형태로서 벌금 300만 원 때렸잖아요. 나머지 놈들은 멍청해가지고 저 그런 적 없어요. 저 그냥 목에다 힘줄 새기니까 어때? 판사 그래? 검사도 그러겠죠. 그래? 그럼 박혀보자 재판에서 기소해버리죠. 판사 앞에서도 어때요? 판사님이 그런 적 없습니다 하면 어때요? 그래? 너 유죄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공소사실 다 인정해버리면 이제 재판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면 몇 명? 5인. 왜 홀수로 했어요? 짝수가 아니라 했잖아. 홀수 이유가 다수결로 가기 때문에 홀수로 와야죠. 어떻게 그래서 사무무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사무무니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무무니까 유기징역은 몇 명이에요? 유기징역은 7명 원칙상. 따라서 사무무만 9명이요. 나머지는 7명. 유기징역 기한이 있는 징역은 7인. 홀수인 거 아시겠죠? 짝수면 안 돼요. 다수결이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재판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효율성을 높이지 않죠. 왜? 비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재판하고 있는데 배심원이 하면 어때요? 이거 재판이 개판된 데 썼잖아요. 효율성과 관련이 없고 재판의 전문성 땡. 왜? 초보자니까. 따라서 효율성 땡, 전문성 땡. 따라서 이제 틀렸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꼬아려봤죠? 문제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 들은 다음에 유무죄에 대해서 평이라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논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래 고유정 유죄야 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 판결하는데 다만 배심원의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어때요? 심리에 관여한 판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죠. 들을 수 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뭐예요? 들어야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조했던 거 한번 꼬아내 본 건데 의견이 일치하면 들을 수 있다예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 들어야 한다니까 틀리신 분은 일단 이거 그냥 별표 이율 별표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끌어온 건데 제가 문제 바꿔본 건데 16번 정답 딱 보니까 유법성 조각사유죠. 아래 보니까 유법성 조각사유 몇 개? 5개 책임 조각사유 3개니까 먼저 가는 뭐죠? 남편 갑이 A가 임신한 아내 자기 와이프 때리니까 어때요? 정당 방해가 되겠고 두 번째 나는 자 을은 길을 가던 도중 저절로 목줄이 풀린 이웃집 개가 달려와 자신의 종아리 물려고 하니까 뭐죠? 딱 의사타진 해왔죠. 의사타진도 보니까 이놈이 내 다리를 물려 하니까 바로 뻥 차버려야겠죠. 뭐죠? 이것은 정당방해 긴급피난이에요. 긴급피난이에요. 개새끼한테는 정당방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는 대물방해 인정되지 않아요. 동물한테는 정당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긴급피난인데 근데 이미 의사타진해 보니까 오늘 물려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개가 달려온다고 해서 바로 차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개도 운동할 수 있다 했잖아요. 조깅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딱 물려 하니까 긴급피난이 되겠고 세 번째 병은 피가 지가 훔쳐서 달아나자 추격했다는 거죠. 달아니까 추격했어요. 추격. 바로 따라갔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그렇죠. 이게 자국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준현행범이에요. 준현행범. 현행범이라서 바로 딱 지갑 빼니까 다 바로 잡은 것은 현행범이죠. 준현행범은 뭐냐면 딱 지갑 딱 하니까 이 키시키야 서 있어.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준현행범. 범이라 호칭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준현행범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당행위. 방금 자구행위라는 그 질문인데 보통 이제 다른 회사는 자구행위라 한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이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구행위는 이건 자구행위예요. 뭐냐면 내 지갑 훔쳤잖아요. 달아나 버렸어요. 근데 우연찮게 보니까 저 터미널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거 다음날 봤어요. 그때 잡는 게 뭐다? 그건 자구행위예요. 정당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현행범과 준현행범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니까 뭐죠? 이거 이제 물론 사실관계 따지는데 훔쳐서 달아나니까 추격했다는 거 바로 이것은 정당이에요. 어차피 정당해야 되겠고 자구는 뭐다? 스스로 구하니까 우연찮게 마주쳤다는 거죠. 지금 잡지 않으면 어때? 밧줄로 꽁꽁 묶지 않아 두면 도망가니까. 자 먼저 1번 가는 자구행위라 정당방위 나는 긴급피난 다는 뭐였죠? 책임.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시험 문제 다는 제가 된 거 아니고 시험 문제 그 단원점인데 왜 다를 자구행위라 그 정당이란 말을 못하냐면 방금처럼 여러분께서 생각한 것처럼 자구행위란 이 시청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세 번째 다는 정당행위란 말을 못하냐면 방금처럼 자구행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는 정당이라고 보는 게 통설이에요. 따라서 문제 출제할 때 다른 건 다 정확히 써주는데 다는 왜 그러냐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틀리게끔 확실하게 책임이 조각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행위 추격했으니까. 근데 왜냐면 바로 훔쳤으니까. 네 번째 셋 다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자, 17번 특히 계속 지난번 문제점 계속 내고 있어요. 이게 많이 학생 틀리니까 먼저 법의 분류, 실정법의 분류 방법인데 옳은 것은 먼저 첫 번째 질문 가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가는 형법이 아니오니까 일단은 민법과 상법 한눈에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게 형법, 민법, 상법. 민법과 상법은 뭐죠? 사법이죠. 형법은 히읗자로 들어가는 거, 히읗자, 헌법, 형법, 행정법은 또 절차법까지 히읗자 들어가는 것은 하하하 공법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먼저 그 가는 뭐죠? 일단은 그 아니오니까 사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법과 상법의 차이점은 뭐예요? 특별법이잖아, 특별법. 따라서 기업번 이거 나왔네요. 특수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뭐죠? 특별법이니까 이거 기억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나로 들어가면 되죠. 나. 두 번째 이거 조심하셔야겠죠. 빨리 풀면 안 돼요. 사법이니까 민법이다 큰일 나요. 사법적인 생활 영역에 플러스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둘 다 모두 짬뽕되는 제3의 법으로서 사회법, 사회법의 세 가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여기는 없잖아요. 이건. 이것은 민법과 사법과 공법이 짬뽕된 것으로서 제3의 법으로서 사회법, 공법과 사법의 짬뽕 제3의 법역으로서 이 연대성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 따라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파트가 이제 사회법이 되겠고 세 번째 사인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는 뭐죠? 사법이니까 가에 들어가면 되겠고 네 번째 권리와 의무 실현을 위한 절차니까 권리 의무 찾고자 절차니까 소송을 의미하는 거죠. 절차법 여기는 없죠. 절차법. 그 다음에 18번 문제 쉽게 내봤어요. 18번은 강조한 거 특히 뭐 다짜고짜 여성이니까 뭐다? 평등성과 찍지 말라 했잖아요. 저거 어떻게 알아 이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소수 시민만이 선거권 행사했는데 이는 차티스트 운동 보통 선거잖아요. 이거 1928년이에요.
몇 세기? 20세기라는 것. 19세기 아니에요. 1928년에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다. 뭐죠? 보통선거죠. 보통선거. 그래서 이제 평등선거는 뭐죠? 원 보트, 원 밸류죠. 원 보트, 원 밸류니까 부자한테는 투표를 주거나 원 밸류라는 것은 선거구 인구 조정 문제가 평등선거 정답이 되겠고 원 보트, 원 밸류. 19번도 조심하라 했잖아요. 이거 문제. 이 법은 개별적이니까 집단적인 근로관계는 노조법이지만 개별적은 사용자 대 근로자 혼자니까 근로기준법을 의미한다 했었잖아요. 또 어디 갔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개별적인 근로관계니까 뭐죠? 근로기준법이에요. 집단적인 근로관계는 노조법인데 그럼 당연히 강조했던 건 노조법은 거시적이니까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규정돼 있죠. 노조법에는 근로3권은 노동3권은 노조법이 있으니까 따라서 노조법, 부당노동행위가 근로3권을 사용자가 아무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경우니까 부당노동행위 들어와 있고 근로3권 들어와 있고 네 번째 노조 들어와 있으니까 3번 휴게시간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휴게시간, 월급, 퇴직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20번 소년법 중요한 논점. 일단 여기서는 보면 가는 뭐예요? 소년 교도소 보낼 수 있는 가는 형사법원이 되겠고 나는 뭐가 돼요? 가정법원이 나는 소년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형사법원, 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예요. 소년부 때문에 가정법원이 별도 없을 때는 이제 지방법원 안에 소년부가 들어와 있고 보통 이제 가정법원 소년부인데 가정법원 별도 만들지 않는 곳은 지방법원에 안에 있습니다. 좀 때문에 가는 형사법원, 나는 이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이 되겠고. 자, 1번 가에서는 가는 형사법원 판사인데 만 17세니까 14세 넘었죠. 범죄소년 보호처분 있음, 형벌 있음인데 그러나 형사법원에서 하는 것은 오직 형벌만 가능하니까 두 번째 줄 감호 위탁명령. 감호니까 호자가 중요하죠. 호자가 보호한다는 거니까 뭐 이것은 보호처분이니까 어디서 해요? 어버이 입장. 이것은 가정법원, 즉 나에서 하는 거죠. 소년부에서 하는 거죠. 틀렸죠. 두 번째 나에서는 상습적 물건 절취한 만 15세니까 범죄소년이 되겠고 보호처분 있음, 형벌 있음인데 형벌을 때리겠다는 거니까 가에서만 때리는 거죠. 가에서 때리고 형사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틀렸죠. 답 몇 번? 4번 되겠고. 세 번째 디귿 검사는 생활비 마련 길가에 있는 자전거 훔치다 체포된 병 만 17세 범죄소년에 대해서 얘가 어때요? 소년 보호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얘가 싸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병을 어디로? 화살표 보면 어때요? 나로 보낼 수 있고 또 근데 판사가 어때요? 가정판사가 아니야 얘는 싸가지 없잖아. 검사 다시 기소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화살표를 잘 보세요. 검사가 나한테 보낼 수 있고 나가 다시 검사한테 속된 말로 어때요? 다시 컴백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고 또 재판 도중에 나가도 서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가 나 가정법 판사한테 보내니까 그래 얘가 좀 착하게 근데 재판 도중에 말하는 게 어때요? 얘가 버릇이 없다는 거죠. 그럼 너는 안 돼. 너는 가정법원이나 너는 형사법원을 보내버려야 돼 할 수도 있어요. 또 형사법 판사도 다시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형사법 판사도 가에서 나로 보낼 수 있고 나에서 가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경우 수업 시간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 다시 원점.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 보호할 만한 보호 필요가 있대요. 그럼 당연히 보호해야 하니까 어디로 보내야 되겠죠? 나로 보내면 되겠고. 네 번째 경찰서장도 마찬가지 폭력행사한청 만 13세니까 아직 형사 미성년자 법에 저촉된 거죠. 촉법소년에 불과하니까 보호처분 있음 형벌 없으니까 당연히 보호처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소년원에. 검사는 그래. 검사한테는 무조건 만 14세 이상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경찰이죠. 우리가 전주 경찰서 이제 박경사인데 잡아보니까 얘가 14세 미만이더라. 그럼 어떻게 이건? 일단은 이제 검찰에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체 처리하게 되는 거죠. 소년 원의 원자니까 지번자니까 뭐다? 보호처분이에요. 소년 교도소는 형벌이지만 소년 원은 보호처분이죠. 원자가 지번이기 때문에 전과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모의사 들어가게요.